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조건부 및 서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웠던 함수 내용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 저희는 제1작업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도형을 이용한 제목 작성했었고 결제란 했었고요. 이름 정의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부분에 대해서 F4 키를 이용해서 키보드에서 F4 키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입력할 수 있고 또한 혼합 참조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계산식으로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쓰지 않고 사칙 연산 기호나 여기 텍스트 연결 연산자 AND 기호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도 배웠었고요. true와 false 값을 찾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함수와 sum 함수와 rank 함수를 이번 시간에 할 건데 비교 연산자 sum 함수와 rank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sum 함수와 rank 함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엑셀 프로그램 한번 켜주실까요? 여러분이 하고 계셨던 엑셀 프로그램. 네. 이렇게 제1작업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 같이 셀 서식 같이 했었죠? 자, 여기 이름 정의 구간 했었고, 표시 형식도 한번 이용했었고, 셀 서식도 이용했었고, 여기 유효성 검사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3작업에 가서 지난 시간에 제3작업에서 이렇게 true, false 값 찾는 거랑 했었고요. AND 기호를 입력해서 같이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은 여기 엑셀 프로그램 파일 찾으시면 돼요. 네, 엑셀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거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준비한 파일은 여러분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화면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계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쓰이는 함수, sum 함수가 있습니다. 셀 영역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는데 자, 사용 예시를 보시면 sum, 자, 함수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 네, 등호로 시작을 한다. 자, sum이라는 함수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괄호 안에 그 값에 인자값이 들어가죠? 인수가 들어가요. 자, 그 안에 A1행부터 AR1행부터 AR5행까지의 값의 합계를 구한다. 그래서 이 값의 합계가 얼마다라고 함수에 미리 엑셀 프로그램에 미리 정의된 sum 함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계가 자동으로 도출이 된다. 이런 예시도 있었죠. 그 인수를 이렇게 직접 텍스트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시도 있었어요. sum 함수는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rank 함수 보시면요. 랭크 함수는 보세요. 해당 값이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셀 영역의 범위에서 몇 위인지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옵션에 따라서 0 또는 생략을 입력하면 내림차순이 되고 1을 입력하면 오름차순이 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함수의 값 부분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범위 부분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옵션에는 순위를 결정할 방법,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이런 방법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옵션이라고 해서 사용 예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쓰여 있는 방법을 어떤 참조라고 했었죠? 절대 참조라고 했었죠. 지금 A열 앞에 달러 기호를 써서 열 부분을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A열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행 부분에도 앞에 달러 표시를 써서 행 부분 또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A열 1행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참조라고 했었나요? 어떤 참조? 네, 절대 참조죠. 마찬가지로 A열 오행 절대 참조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달러 표시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참조?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해서 상대 참조라고 불렀어요. 네,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건데 랭크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열, 자, A열 1행의 값이 이 범위 내에서 몇이인가 이거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옵션 값이 있나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0 또는 생략되면 어떤 차순으로 구한다고요? 네,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이 어떻게 구해지는 그 값이냐면 가장 작은 숫자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가 1위가 되는 것이 내림차순. 죄송합니다.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이 1위가 되는 것이 내림차순. 그럼 100점을 받았다 하면 그 100점 받은 사람의 셀이 1위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0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생략된 것이니까 그 옵션 부분에 값이 없으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1이 있으니까 어떤 차순? 네, 오른차순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A열 1행이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B행 1행이에요. B열 1행이에요. 자, 이만큼의 범위 안에서 이 셀의 순위가 몇 위인가? 이 셀의 순위가 몇 위인가? 그것을 오름차순으로 표시를 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 그래서 썸 함수와 랭크 함수가 이런 예시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자, 썸 함수, 셀 영역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등호는 쓰시고 함수명 쓰신 다음에 그 셀 영역이 들어오는데 셀 영역의 인자값으로 범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인자를 각각 입력하실 수도 있다. 범위가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셀 영역으로 입력을 각각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안에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랭크 함수는 해당 값이 범위에서 몇 위인지 순위를 구하는 함수이고 옵션에 따라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올 수 있는데 0 또는 생략이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값이 1위가 되는 내림차순이고 1이 옵션으로 오면 가장 작은 값이 1위가 되는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가 값 부분의 순위를 구하려는 함수,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오면 되겠죠. 순위를 구하려는 함수. 값 부분에 값 부분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오면 되고 범위 부분에는 순위를 구하려는 셀의 범위가 오면 되고 옵션에는 0 또는 생략. 그러면 내림차순. 1이 오게 되면 오름차순이 된다. 랭크의 사용 예시를 보시면 범위를 구할 수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셀 영역이 오면 되고 여기는 옵션 부분에서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랭크 함수를 보시면 B행 1열에 B열 1행의 순위가 몇 위인가? 그것을 오른차순으로 구하라. 이만큼의 범위 중에서 B열 1행의 순위가 몇 위인가? 오른차순으로 구해보아라 하는 함수였어요. 사용 예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저희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상대 참조 준비된 파일을 보시면 컴퓨터 실기 성적 해가지고
김대한이라는 분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민국이라는 분이 이렇게 점수를 받으셨고, 홍길동님이 이렇게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자, 2열, 2열, 3행부터 이렇게 3, 4, 5행까지의 셀의 영역을 썸 함수를 한번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썸 함수를 하나만 입력한 다음에 자동으로 나머지 부분들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열 3행 부분에 함수식을 쓸게요. 자, 함수식 시작할 때는 항상 무슨 기호로 시작합니까? 네, 등호 는으로 시작해요. 등호 는으로 입력하고 썸 함수를 입력하시면 자, s만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함수에 대한 식들이 나오네요. 그죠? 저희는 여기서 가장 대표되는 함수, 썸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주고 그 안에 인수가 들어가야겠죠? 자, 가로를 주고 그 안에 인수를 쓸 거예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썸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들어갈 거냐 하면 자, B열 3행, B열 3행, 한글의 70% 셀이네요. 자, 클릭하자마자 지금 B열 3행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의 범위, 그 썸 함수의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야 될 거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자동으로 D열까지 셀만 선택을 마우스로 입력을 했는데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냥 여기서 클릭하고 이동만 했어요. 손 떼고. 그래서 클릭, 이동, 손 떼기 이런 식으로 셀 영역 선택하면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는 기호 들어갔고 함수명 들어갔고 괄호 안에 인수까지 들어갔어요. 자, 함수 입력이 끝났습니다. 엔터해서 합계를 확인해 보시면 자, 70, 80, 80 더한 값이 230이라고 자동으로 썸 함수를 써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함수들도 똑같이 는 기호 써서 썸 함수 쓰시고 기호 입력하시고 여기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신 다음에 닫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웠습니다. 자, 지운 거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는 게 없죠? 자, 이 부분에 함수 입력했다가 삭제했어요. 자, 이 부분의 함수를 아까처럼 다 일일이 쓰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자, 방금 입력했던 함수 있죠? 합계는 230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텍스트 입력된 부분 보시면 함수가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없어지네요.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썸 함수를 넣는 방법, 자동으로 합계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셀 선택을 하시고 230이라는 셀 선택되어 있죠.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맨 끝에 보시면 작은 네모 표시 보이십니까? 여기 너무 네. 여기 작은 네모 표시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이렇게 작은 십자가 모양이 될 거예요. 작은 십자가 모양이 되었을 때에 밑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이동해서 손 떼시면 이 썸 함수에 들어갔던 함수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볼까요? 자,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될 때 제가 마우스 커서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확대를 하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의 커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 이러한 커서 모양입니다. 작은 화살표, 그 십자가 모양, 작은 십자가 모양. 자, 마우스 커서가 이 위치일 때에 여기 작은 네모 모양 안에 있을 때에 마우스 커서가 작은 십자가 모양인 때에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이동. 자,
그러면 손 떼시고, 손 떼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들어갈 거예요. 손 뗍니다. 자, 손 뗐습니다. 자, 보시면 마우스 셀을 맨 처음에 깜짝이야. 이만큼 작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 화살표 가져가서 밑으로 이동했더니 자동으로 합계가 들어갔고 그 마지막 네모가 여기 안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위치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위치하고 있을 때의 마우스 모양이 이러한 모양일 때에 작은 십자가 모양일 때에 세 번째는 마우스 커서를 어떻게 한다? 클릭해서 이동, 이동, 그리고 손 뗀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썸 함수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저희는 입력된 함수 보시면 D열부터 B열까지, B열부터 D열까지, 죄송합니다. B열 3행부터 D열 3행까지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자,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의 위치가 인수로 들어갔는데 보세요. 자, 절대함수인가요? 상대함수인가요? 절대참조인가요? 절대참조인가요? 상대참조인가요? 네, 상대참조죠. 상대참조는 어떠한 함수입니까? 달러 표시로 고정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B열과 3행의 부분이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D열과 3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었어요. 상대참조입니다. 상대참조.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합계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자동으로 넣었는데 자, 230, 120이라고 하는 이 셀의 부분의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인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B열 4행으로 변해 있죠. D열 4행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어떤 셀 부분일까요? 자, 영역을 보시면 이만큼이네요. B열의 4행, B열의 4행. 30부터 D열의 4행, 50까지, 30, 40, 50까지의 셀 영역이 자동으로 이 함수의 인수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했다. 이게 어떤 참조? 네, 상대 참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내가 넣은 합계의 함수가 이렇게 인수가 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 시트는 그냥 두고 삽입을 눌렀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시트에 아마 1작업, 2작업, 3작업이 있을 거예요. 저희 한번 3작업 옆에 자, 1작업, 2작업, 3작업이 있죠? 그 옆에 4작업 한번 만들 건데 4작업 전에 한번 상대참조 자동으로 같이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3작업을 왼쪽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새 시트라는 기호를 클릭하셔도 돼요. 자, 시트를 하나, 둘, 세 개 있는 종이를 하나 더 늘려서 연습장을 만들 건데 새 시트라는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새 시트라는 플러스 버튼의 모양을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3작업에서 3작업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삽입이라는 버튼 입력하셔도 됩니다. 삽입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 입력해서 한번 해볼까요? 삽입 입력해서 자, 워크시트, 새로운 워크시트를 넣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자, 시트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시트 1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연습장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상대참조 저희 같이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연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작성하는 거 만지지 않고 바로 A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A열, B열, 자, 이렇게 1, 2, 3행에 자, 숫자를 한번 입력할게요. 자, 여기에 10점, 10, 20, 30 이렇게 입력하시고
10, 20, 30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A열 1, 2, 3행에 10, 20, 30 입력해 주세요. 네, 입력 다 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1의 연습장이에요. 시트 1의 연습장. 1, 2, 3, 1, 2, 3이 아니라 10, 20, 30 입력하시면 돼요. 10, 20, 30. 한번 상대 참조 절대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열 1행부터 100 한번 입력할까요? 100, 200, 300 입력해 주세요. 100, 200, 300. 자, 여러분 셀을 클릭 하나하나를 해서 이동한 게 아니라 엔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밑으로 입력이 돼요. 그죠? 여기에 CR 1행에 입력하시고 뭐 엔터 치시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옆으로 이동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키보드로 확인을 해보시면 엔터 키는 여기에 있는 키죠. 보라색 키, 엔터 키. 밑으로 내려갑니다. 엑셀 상에서는. 그런데 탭 키는 아래 옆으로 이동을 해요. 탭 키는 여기 있는 보라색 키입니다. 탭 키, 탭 키. 하셨죠? 옆으로 이동을 해요. 또는 보세요. 여기 이동키라고 있어요. 방향키.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면 쓰면 되시는 방법이고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면 이동하시는 방법이고 또는 탭키, 엔터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자, B열, A열과 B열의 연습장에 10, 20, 30, 100, 200, 30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다는 전제하에 계속 해볼게요. 자, 아까 상대 참조라고 해서 상대 참조 입력하시고 엔터. 자, 상대 참조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한번 상대 참조를 넣을 건데요. 자, 상대 참조 입력하시고 2열 3행에 상대 참조의 값을 한번 넣을게요. 2열 1행부터 2행, 3행까지.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기에 자, sum 함수를 넣을 거예요. sum 함수. 자, 함수 넣을 때는 항상 무엇부터 시작을 한다? 네, 등호부터 시작을 한다. 자, sum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sum 입력하시고 자, 괄호로서 그 안에 들어갈 범위 선택해 주셔야 되죠? 괄호로서 그 안에 들어갈 범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로 내가 구할 범위의 셀 영역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저는 A열 1행부터 B열 1행까지 10부터 100까지의 영역만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도출될까요?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안에 셀 영역 선택했고요. 셀 영역 선택하니까 셀 영역을 선택을 하니까 A열 1행부터 B열 1행까지라고 땡땡 잘 써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될까요? 네, 여기 가로 닫아줘야 돼요. 가로 닫겠습니다. 돌아가서 가로 닫기 했습니다. 엔터 쳐볼까요? 엔터. 자, 110이 나왔습니다. 10과 100을 더하는 값 110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같이 입력하셨죠? 여기 입력하신 부분 여기 셀 영역에 이 함수까지 같이 입력하신 거예요. 네,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나머지 이 부분도 입력을 할 건데 직접 선 함수 쓰지 않고 자동 채우기 기능 이용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마우스의 위치, 마우스의 커서 모양, 마우스 커서 클릭하고 손 떼는 거, 드래그하는 방법.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마우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작은 네모칸. 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네모칸 있으시죠? 여러분 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110에 셀 선택하시고 자, 셀 영역의 밑에 마지막 네모칸 부분 확인해 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의 위치 여기에 두시고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이렇게 작은 화살표 모양으로 변했을 거예요. 작은 화살표 모양 확인해 주세요.
작은 화살표 모양, 작은 화살표 모양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안 보네.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작은 화살표 모양, 까만색 화살표 모양이 되었을 때에 작은 까만색 화살표 모양이 되었을 때에 자, 클릭하시고 밑으로 이동, 이동, 자, 손 떼시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220과 330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220과 330. 자동으로 들어간 상대 참조를 이용한 자동 채우기 기능이 완성되었어요. 자, 인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 저희는 A열 1행 자동으로 아니라 여기에 셀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인수를 입력했어요. 그죠? 마우스로 여기 A열 1행부터 B열 1행까지 선택을 했더니 여기 A열 1행부터 E열 1행까지 이만큼을 선택을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인수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220과 330의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동 입력을 했나요? 여기 영역을 셀 영역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마우스로 입력한 게 아니라 여기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달러 표시로 여기 행과 열 고정시켰나요? 아니죠. 고정시키지 않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참조. 바로 네,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에 대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 채우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동 참조가 아니라 자동 채우기가 되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계 결과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컨트롤 물결 표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면 아이고 네. 자, 컨트롤 키는 여기 있는 키고요. 물결 표시는 여기에 있는 특수 기호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특수 기호. 여러분 키보드에 물결 표시 키보드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여기 물결 표시 기호를 누르면 엑셀 프로그램 파일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컨트롤 물결 표시. 보이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원래 110이라고 텍스트 숫자가 들어가 있었지만 컨트롤 누르고 물결 표시를 눌러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직접 입력이 되었는지 바로 볼 수 있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런 기능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컨트롤 물결 표시 누르시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컨트롤 물결 표시를 누르면 셀 영역이 조금 커지면서 셀 영역이 조금 넓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간 도출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함수 값이 나온다. 썸해서 그 안에 인수로 A열부터 B열까지의 행을 넣었는데 이거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 영역을 변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B열 2행, B열 2행, A열 2행, B열 2행부터 A열 2행부터 B열 2행까지 A열 3행부터 B열 3행까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상대 참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컨트롤 물결 표시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입력했던 셀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컨트롤 물결 표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절대 참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아까 했었던 셀과 비슷해요. 그죠? 대신 컴퓨터 조금 멈춰서 자, 대신 보시면 추가 점수 10점이라는 셀이 또 생겨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 성적을 구할 거냐 하면 국어, 영어, 체육의 합계를 더한 다음에 추가 점수 10점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합계를 구해 볼 건데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엑셀 파일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 화면을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저쪽 아까 했었던 상대 참조 여러분과 작성했던 이 파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절대 참조도 한번 해볼게요. 이열 3행 겹치는 부분이 합계 아랫부분이네요. 자, 합계 아랫부분의 이 부분에서 자, 함수식을 쓸 겁니다. 함수식 항상 시작할 때는 네, 맞아요.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 그다음에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 함수죠. 썸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괄호 넣으시고 자, 인수로 들어가야 될 범위 70부터 80까지의 범위가 들어가면 되겠죠. 김대한님의 국어, 영어, 체육의 점수 70, 80, 80 들어간 다음에 자, 추가 점수를 넣을 거예요. 추가 점수. 자, 추가 점수도 넣을 건데 인수는 먼저 닫아주셔야 됩니다. 닫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저희 사칙 연산 기호 배웠죠? 플러스 기호 입력해서 자, 플러스 사칙 연산 기호 넣어서 추가 점수 클릭할 거예요. 자, 클릭할 건데 자, 추가 점수는 변하는 점수인가요? 항상 10점을 줄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점수죠. 그래서 이 참조를 이 B열 7행이라는 참조를 절대 참조로 바꿀 겁니다. 절대 참조로 바꾸기 위해서 자, F4 키를 클릭하면 F4 키는 여기에 있어요. F4 키, 키보드에서 여러분의 F4 키는 여기 있어요. F4 키를 손으로 누르시면 자, 이렇게 B열 7행의 앞에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들어와서 B열과 7행을 묶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변경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이번에는 7행을 묶었네요. 7행을 묶은 상태네요. 근데 한 번 더 F4 키를 누르시면 네, 이번에는 7행은 자유로운데 B열을 묶었네요. B열을 절대적으로 참조하도록 B열만 묶었네요.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둘 다 상대 참조로 바뀌었습니다. 행과 열이 상대 참조가 되었고 자, F4 키를 이용해서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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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로서 이렇게 F4 키를 쓸 수 있다는 방법을 아시면 되고 sum 함수 입력해서 내가 구할 합계를 상대 참조로 B열 3행부터 D열 3행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사칙연산 기호를 넣어서 자, 이 부분, 열 부분, 이 부분, 행 부분 고정시킨 값 10에 대한 값이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쳐보면 자, 이 부분의 합계들의 10을 더한 값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엔터 쳐볼까요? 엔터. 네, 230에서 10을 더한 값 240이 나왔습니다. 240 확인되시죠? 240에 대한 출력 형태 한번 보시면, 그 함수식을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상대 참조 공부하실 때처럼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할 건데, 자 보세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할 건데, 자 항상 마우스의 커서는 이 네모 부분, 네모가 있는 셀에 네모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될 때에 클릭을 한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이동한 다음에 손 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 마우스의 모양, 마우스 드래그해서 클릭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우스의 커서, 마우스의 위치, 마우스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 확인하시면 자, 다른 값들도 다 10을 더한 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네, 120에서 10을 더한 값, 200에서 10을 더한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선이 잘 보이시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셀, 자, 절대 참조 배우고 있어요. 절대 참조로 달러 기호를 써서 행 부분에 대한 고정값을 주었고, 열 부분이죠. 여기 B열, 7행, 열과 행에 대해서 고정값으로 이렇게 달러 표시를 묶어놨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해서 돌아가더라도 여기에 자동 채우기 따라서 이렇게 값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참조로 썼기 때문에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이 값들은 고정이 되었다. 그래서 항상 10의 값만 들어간다. 2열 7행의 값이 자, B열 7행의 값이 10이기 때문에 10이죠? 다른 뭐 함수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10이기 때문에 이 값이 B열 7행의 값 10이라는 값이 변하지 않고 3행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상대 참조는 변했죠. B열 3행, B열 4행, B열 5행. 자, 이 부분에서 B열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바뀌지 않았느냐 하면 열에 대한 부분의 값이 바뀔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뭐 B열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넣어서 B열이 변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지만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다 B열에 대한 값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자꾸 변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변한 걸 넣은 게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3행에 대한 부분도 3행, 4행, 5행이 변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변하는 참조가 어떤 참조? 상대 참조. 변하지 않는 참조는 절대 참조. 이러한 참조의 입력은 F4 키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한 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F4 키는 여기 있는 키입니다. 여기에 있는 키, 여기 있는 키. 그리고 컨트롤 누르기 물결 표시를 하면 컨트롤 누르기 물결 표시를 하면 여기에 입력된 수식 값이 자 컨트롤 누르기 물결 표시를 하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변하고 한 번 더 컨트롤 누르기 물결 표시를 하면 돌아간다. 이전의 모양처럼 돌아간다. 그래서 한번 저희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한번 무슨 값을 넣을까요? 1 넣을까요? 자, B열 5행 값에 1이라는 입력을 해주세요. B열 5행 값에 1이라고 여러분 연습장에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G열 3행 이 부분에 절대 참조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절대 참조. 자, 절대 참조. 절대 참조 입력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셀을 입력을, 절대 참조 1을 더한 값을 여기에서 구할 건데요. 자, H열 1행 부분에 sum 함수 써봅시다. 는으로 시작하고요. sum 입력하신 다음에 자, 범위 선택해 주시고 범위 닫고 그런 다음 자, 플러스 키보드에서 플러스 입력하시고 키보드에서 플러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등호 는과 함께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찾으셨죠? 자, 여기 상태에서 등호는 입력하신 상태에서 자, 절대 참조로서 이 참조를 넣을 건데 절대 참조 자, 여러분이 입력한 셀 영역 B열 5행 클릭하시면 이렇게 B열 5행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B열 5행 클릭하시면
B열 오행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B열 오행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B열 오행에 대한 값이 고정적인 값이기 때문에 어떤 참조? 네, 절대 참조를 입력할 거다. 자, 입력했을 때 어떤 키를 입력한다? F4 키를 누른다. 자,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에 F4 키를 눌러보시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에 그 참조들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변화가면서 이렇게 F4 키를 눌러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참조는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F4 키를 눌러보시면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확인해 주세요. 절대 참조로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엔터. 자, 그러면 111 잘 들어갔네요. 이 부분의 셀 영역에 1이 더한 값.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 함수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 나머지 한번 자동 채우기 기능 이용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동 채우기 기능 넣어서 자, 마우스의 위치, 마우스의 모양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자동 채우기 기능 이용하시면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죠? 자, 클릭 손 떼시면 네, 자동으로 220에서 1 들어간 값. 자, 이 값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셀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참조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참조를 물결 표시, 컨트롤 물결 표시해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의 셀들은 상대 참조로서 행의 부분이 변했어요. B열과 뭐 A열과 B열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뀌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서 안 바뀐 거예요. 바뀌라고 주문하면 바뀔 거예요. 상대 참조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행에 대한 부분만 바뀌라고 주문을 한 거라서 1행, 2행, 3행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 절대 참조에 대한 부분은 F4 키를 입력해서 잘 입력하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 참조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절대 참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으시죠? F4 키를 이용해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하실 수 있다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종료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